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1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6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5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병우월 기해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기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의 기토가 되겠습니다. 자, 5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겠는데,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되겠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되겠죠. 기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 이 기라고 하는 것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일간이 되면서 기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일간이 되겠습니다.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기토, 다시 이거를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토라고 볼 수가 있죠. 음토. 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토라고 하는 것과 양토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는 것이고요. 양토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건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토가 됩니다. 얘 또 똑같이 흙의 기운, 땅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 성향 자체가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토지만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차이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땅의 개념이 아니라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항토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좀 기억해 두시면은, 이 고항토라고 하는 개념, 높고 넓고 아주 방대한 양의 토라고 해서 산이라든가 아니면 산맥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넓은 평야라든가 더 넓은 광야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큰 개념의 토가 되는데,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음토는 전원토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원토 내지는 담장토라고도 하는데, 그냥 담장토보다는 전원토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밭전자를 말하고, 원은 동산 원자를 말하죠. 동산도 사는데 큰 산은 아니고 작은 개념의 과수원 같은 개념. 그래서 논밭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논밭. 어떤 분들 선생님, 논밭도 큰 개념 있잖아요. 물론 논밭이라고 하는 개념이 큰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무토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큰 산이라든가 광야에 비하면 논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은 어떤 개념, 텃밭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하시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크면 하나는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개념의 텃밭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또 하나 기토하고 무토하고의 차이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보는 것에 반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습기가 없는 건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는 건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는 습토가 되는데, 지지에서도 진술충미토가 있는데, 지지에서도 이 습토는 진토라고 하는 것과 축토라고 하는 것이 습토가 될 것이고요. 또 건토라고 하는 것, 지지에서는 술토라고 하는 것과 미토라고 하는 것이 또 건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술토하고 미토가 되겠죠. 어떤 분들이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을, 축토는 당연히 토가 됩니다. 진술충미 토가 되는데, 이 축토를 갖다가 자꾸 토가 아니라 얘를 갖다가 수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축중 안에 개수라고 하는 암장된 수가 있고, 또는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데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사수동류라고 해서 이 토가 물로 쓸려 내려가서 토가 약해지고 수화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축토만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수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견해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천간으로 무토기토가 있고, 지지로는 진술충미토가 있는데, 천간으로 기토, 그 다음에 지지로 진토, 축토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천간으로 무토, 그 다음에 지지로 술토, 미토는 얘는 물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마른 흙이라고 해서 얘는 건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진술충미토는 원령 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토라 하더라도 그 성향 자체가 조금 다른 것은 있지만은,
기토를 또는 진토를 갖다 수로 본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건 잘못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또 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인 기토가 됐든 양토인 무토가 됐든 항상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하고 그 다음에 적당량의 물기가 필요한데,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이, 특히나 기토 같은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쓰긴 쓰지만은, 무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항토로서 후중한 토가 되기 때문에 간목을 아울러서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서 특별한 경우에, 아주 특수한 경우에 간목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관살인 목이 많아지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화개수를 어떻게 잘 배합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병화를 위주로 쓰는 경우에는 어떤 때 추울 때가 되겠습니다. 특히 해자 축월 동절에는 병화 개수를 쓰는데, 특히 병화를 위주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4, 5, 미월에 아주 뜨거운 여름에 당연히 병화 개수를 쓰겠지만은 4, 5, 미월인 여름에는 개수를 위주로 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기토라고 하는 일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주 배합하는 법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일단 절기로는 이제 망종과 하지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망종이 되면서부터 4월에서 5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4, 5,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두 여름에 해당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여기가 중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미월은 이제 모하라고 해서 늦 여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월이 지나면서부터는 다음으로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4, 5미는 남방이 되겠죠. 남쪽 방향으로는 남쪽이 되면서 특히나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는데, 4, 5, 미월이 화만 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알아들어야 할 단어,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수토동궁이냐 이걸 가지고 저한테 계속 끈질기게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이 좀 있긴 한데, 자, 명리학에서는 화토동궁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풍수라든가 풍수지리에서는 수토동궁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이걸 가지고 끝까지 뭐가 왜 그러냐 이렇게 따지면 저도 이렇게 막 엄청나게 공부를 한 건 아니겠지만은,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생을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풍수지리는 일단 상극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수토는 상극의 관계고 화토는 어떤 관계? 상생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수토동궁이 아니라 화토동궁을 따른다. 즉 뭐예요? 4, 5월, 특히 화가 왕한 4, 5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모두 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5월에 태어나도 화가 왕한 것이고, 또 무토, 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토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신약한 사주가 아니라 신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일간이 신왕하게 되면 관사를 치용하다, 관사를 충해서 왕한 일간을 갖다가 억제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용신을 치용할 때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서, 왕한 것은 억제하고, 억자가 누를 억제하죠. 부자는 도울 부자입니다. 일간이 왕하면 억제를 하고요. 일간이 약하면 돕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다른 일간을 뺀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봅니까? 여기서 용신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용신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 사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글자를 찾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요. 중화에는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에 중화가 필요한데, 일단 일간이 왕하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시켜 주어야지, 억제시켜 주어야지 중화를 이룰 것이고, 또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게 되면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중화를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왕쇠의 중화가 되는 것이고, 한열의 중화라고 하는 것은 4, 5, 미월 같은 때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시원하게 조후해 줘야 되는 개념, 또 반대로 해자 축월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똑같은 조우의 개념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 중요한 것은 무조건 억부용신에 따라서 일간이 왕하면 관사를 치용한다. 이것은 이제 통칙론적인 개념에서는 맞을 수 있겠지만, 일간의 특성이란,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 특히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양화이기 때문에 간목을 치용할 수 있겠지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간목을 막 함부로 쓰진 않고요. 주로 병화개수를 위주로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일간도 왕해져 있고요.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5월의 기토는 텃밭이지만 텃밭이 좀 넓다. 일반적으로 약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손바닥만한 그런 텃밭이 있었는데, 기토가 5월에 태어나면 그래도 한 200~300평 정도 되는 텃밭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5월에 태어나면 좀 넓은 전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5월이라고 하는 계절,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매우 염려하고 뜨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 너무 말라버리게 되면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요. 또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또 식혀 주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 개수라고 하는 수가 있어서, 이 개수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개수는 기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한다고 해서 윤토해 준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개수는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5월에 개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비가 충분히 내려서 뜨거운 그런 열기를 갖다 식혀줬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물가 같은데, 개울 같은데 옆에 있으면 되게 시원하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개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걸로 보죠? 우로수와 같은 그런 물,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와 같은 개념으로 보이기 때문에 5월의 기도 개수를 봤으면 어떻다? 하늘에서 충분한 비가 내렸다라고 보는데, 단 중요한 건 5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4월의 개수, 5월의 개수, 미월의 개수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중요한 것 정리를 하면, 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토가 마르죠. 아무리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 하더라도 뜨거운 열기 속에서는 습토가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5월은 뜨거웠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기토를 윤토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어떻게 한다? 조후해야 된다. 개수가 반드시 필요한 용신이 되는 것이고,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준다라고 하는 뜻은, 얘는 희신, 용신을 생해주는 희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쁠 희자에다가 귀신 신자로 이렇게 써서 희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토가 5월에 되면 개수를 용신으로 쓰고, 그 개수를 생해주는 금은 희신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 일간 기토가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오늘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인데, 오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는 것이고요. 5월지의 5월의 5화라고 하는 것은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해서 저는 양화로 보지 않고 음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토가 음화를 봤으니까 저거는 인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인성에는 편인과 정인, 이렇게 해서 편인격, 정인격 나누는데, 기토가 오래 태어나게 되면 음간이 그것에 대한 제왕지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편인, 정인 이렇게 논할 수도 있겠지만, 저거는 걸록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걸록격. 또는 굳이 저 인성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저거는 음대음이기 때문에 편인격, 이렇게 논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화가 왕할 때, 화토가 같이 왕할 때 기토가 태어났기 때문에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관사를 치용하기보다는 기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재성인 수하고 그 다음에 식상인 금을 쓴다. 그래서 완강한 기토의 기운을 식상으로 설해서 재성을 생해주는 식상생재, 원래는 식신 생재라고 하는 단어, 식신생재라고 하는 것 또는 상관생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갖다가 식상생재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통칭해서 쓰는데, 원래는 저는 식신생재 또는 상관생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고, 식상이 혼잡되어 있으면 식상생재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수를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인목, 기토 입장에서 보면 정관이 되겠고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 정관이 기토한테 크게 나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5월에 인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삼합이라고 하는 것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인오술 화국을 짜게 되죠. 5월에 뜨거운데 그 뜨거운 열기에
목이 있게 되면 더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개념. 물론 술토는 없다 하더라도 준삼합이라고 하죠. 준삼합이라고 해서 인후화국이 되겠고요. 월간에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쉽게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거 지금 현재 한여름에 거의 막 50도까지 치솟는 그런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추신수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처음에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는데 어떤 포클랜드가 어딘지 거기 어떤 처음 구단에 이렇게 갔을 때 그 지방 구단이 있는 지방이 굉장히 더웠다 그래요. 40도를 넘는 것은 기본이고 뭐 진짜 뜨거울 때는 50도 가까이 그렇게 되는 아주 진짜 살벌한 그런 더위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토가 5월에 태어나서 인후화국하고 병화까지 투출하게 되면 뭐다 그 정도 40도 50도까지 치솟는 그런 뜨거운 열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토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서 말라서 거의 뭐 불모지가 될 상황이고, 그 다음에 수가 없는 목은 목분비회라고 했죠. 목분비회라고 해서 나무가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다행스럽게 연간의 개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임수라고 하는 정제를 얻어서 이 임수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하는 역할도 하는데, 중요한 건 임수가 뿌리를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인데, 일지에서 해수라고 하는 요 해를 봐서 기해일주가 되죠. 당연히 임수가 이 해의 뿌리를 둘 수 있다, 즉 통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갖춘 사주가 되는데, 요 정도만 놓고 봤을 때 수가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요 정도면 수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5월에 병화 투출되어 있고 인후회국까지 하게 되면 비교를 하자면 한 7대3 정도 화토가 더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이 한정전도 있어서 수를 생해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정도 상태에서 다시 생시해서 예를 들어서 목화가 온다거나 목화토가 온다라고 하면 반드시 운은 금수운으로 가서 사주에 뭘 맞춰줘야 된다? 중화를 맞춰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도 왕하고 뭐 인성인 화도 왕하고 임수도 뿌리를 뭐 녹을 얻었기 때문에 임수도 세력을 얻었다. 선생님 이거 인목하고 해수하고 인해 한목 안 합니까? 인후 화국에서 화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인해 한목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생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생시를 보기 앞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토가 5월에 태어나서 걸록격이 되고요. 인우 화국하고 병화 투출되어 있으면 이건 화토가 굉장히 왕한 상태에서 화가 왕하게 되면 토는 자꾸 말라버리죠. 건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건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모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토든 기토든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거기서 자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뜨거운 열기에 기토가 예를 들어서 바싹 말라있다, 마치 사막과 같은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국세이지만, 다행스럽게 일지해수의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해서 기토를 갖다가 윤토하고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주의 틀은 갖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일 먼저 사주 갑자시 이렇게 보게 되면 간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의 뿌리를 뒀고요. 해의 뿌리를 둔 간목이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이거는 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연지에서 시지에서 자수를 받기 때문에 연간에 있는 임수가 해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자에도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좌우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원격되어 있으면 충이 되지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인하고 오가 합해서 화국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도 충분하게 금은 없지만 그래도 해수 자수의 임수가 충분히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데, 한 가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단점은 간목이 이렇게 시간에 투출하게 되면 자꾸 일간하고 갑기합을 하려고 하죠. 갑기합. 이것이 갑기합 토가 되느냐? 합토가 되지 않고 서로 탐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탐합하게 되면 사주가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걱정할 우려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건 제가 약간은 탁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을축시가 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목이 약한 을목이 아니라 여기에 인하고 시지에 있는 해수에 뿌리를 둔 을목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세력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기토 자체가 왕하다 하더라도 7살 을목이 투출을 하게 되면 기토를 갖다가 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토 자체가 썩 마음 자세가 이렇게 해서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일간 자체는 굉장히 왕합니다. 축에도 뿌리를 뒀고 인성도 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임수가 병화를 이렇게 살짝 억제해 주게 되면 을목이 기토를 극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예를 들어서 신금운이 왔을 때는 병신 합의됐을 때 인성이 작용을 못했을 때는 을목이 기토를 낼놈 극해버릴 때 이때는 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수가 관건이 되는 것이잖아요. 수가. 근데 연지에 있는 인목은 해수하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지에 있는 인목은 인해 한목이 됩니다. 이 해수하고 인목하고 한목이 되고 화가 2점 정도 또 추출되어 있기 때문에 화가 굉장히 왕해지면서 인해 한목하게 되면은 해수의 기운이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임수의 기운이 어떻다 많이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운은 금수운으로 가야서 수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묘시도 마찬가지다. 병인시, 정묘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가 된다라고 하면 항상 생각을 할 때 일간과 용신을 가지고 놓고 봐야 되는데 5월에 기토가 왕한테 다시 겁재인 무진을 보게 되면 단순히 일간만 왕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무토는 다시 수를 팔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되죠. 그죠? 이건 뭐요? 군비쟁제, 군겁쟁제라고 하는 것이 되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무진시를 얻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가장 꺼려야 할 생시가 바로 이 기사시가 되는데 사해상충이 되어버리죠. 아까 인해한목, 해묘한목도 좋지 않게 봤지만은 사해상충이 되는 기사시 또한 이것도 썩 좋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경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하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경금이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쉬웁니다. 선생님, 기토일간이 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하지 않습니까? 라고 보는데 일간은 심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간이 금을 생해서 임수를 생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하다못해 진토라든가 축토라고 하는 습토가 있어서 경험이 뿌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간은 뭐다 심판과 같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하지 않는다. 신미시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자,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반대로 오히려 수가 좀 더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요건 물론 이제 인호회국에서 병화 투출되어 있지만은 임수 2개가 천간에 드러나 있고 해수 신금을 보게 되면 이것도 수가 굉장히 세력을 얻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좀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지만 안 좋은 건 언제냐? 요 무신대운 때 인신 상충하는 것 좋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임자대운 때 좌우 상충하는 것 이때 좋지 못한 운세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수가 좀 너무 많아지는 것을 좀 걱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개유시 또한 임시시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거는 수가 좀 세력을 너무 크게 얻는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생시에서 목화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고 생시에서 금수의 세력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제가 봤을 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사주를 배합하는 그런 올바른 생시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